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대 대선 공약 나오기도 했고, 이제 대표적인 대선 후보들은 다 정해졌죠. 이미 대선 이제 등록도 했고, 그래서 이후에 뭐 정책 테마를 매매 안 하실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가 분명히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기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 시세도 대부분을 줬고, 그래가지고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이런 내용들 그래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당선되면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메인이었지 해서 뒤에 정책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이슈가 좀 제일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원전 산업이 실제로 관련주로도 대선 테마로도 부각이 됐고, 그 이후에 조금 잠깐 조정을 거쳐가지고 관련해서 또 다시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었었죠. 원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랑 엮이면서 부각이 되는 시즌도 분명히 있고,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뭐 정책 테마 아예 안 할 거다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뒤에 조금 공략할 구간이 있을지.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 이런 10대 공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앞쪽에 있는 정책들이에요. 이런 앞쪽에 있는 정책들. 왜? 우리가 무언가를 발표할 때 가장 무게감 있는 중요도를 좀 앞쪽에다 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해서 AI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리고서 국힘 김문수 의원 같은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제 기업한테 조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키우고 뭐 낙수효과 이런 걸 좀 노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힘을 좀 내리고 빼고 나머지 일 잘하는 정부, 뭐 부처 통합.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시장에 좀 엮이는 건 없겠죠. 그래서 요 앞에 뭐 당연히 10번까지 다 보기는 해야 되는데, 뭐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좀 엮일 만한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것들 그리고서 뭐 이제 저출산은 좀 다 엮여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이런 거는 지역화폐 키워드가 좀 생각이 나고, 세종시 이전, 그 다음에 뭐 저출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그 탈탄소, 저탄소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요거 있고, 나머지는 주식시장에 탁 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도 재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뭐 좀 투자라던가 이어지고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우선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각 후보별로 정책들을 좀 다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좋기는 한데, 결국 큰 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첫 번째로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가. 아무래도 여기 있는 10대 공약들이 각 후보들이 처음으로 이 10대 공약 발표를 하면서 나온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보통 공약이라는 게 좋은 공약 같은 경우에는 A 후보가 내더라도 B 후보도 당연히 엮이겠죠. 예를 들면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됐든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세계적인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 저출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자 좀 개별 정책들이 좀 나뉘는데, 그래서 그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엮이는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지금 조금 이거는 뭐 제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재명 정책주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는 많은데, 김문수 정책주, 이준석 정책주 이렇게 나온 케이스는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김문수 국힘 의원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말 끼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막 엄청 치열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비슷한 결인데 지지율 때문인 것도 있어요.
지지율이 주식시장 대선 테마에서는 가장 메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의 지금 정책주들 거의 다 둘러보면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정책주 이렇게 좀 시장에서 돌아다니기도 했고,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 각자 후보를 누구를 응원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후보들 내용도 보기는 했는데, 어차피 큰 틀에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던 케이스는 여기가 제일 많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으로 엮일 만한 포인트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즉 이제 우리나라 기업 이런 것들 공장 좀 해가지고 뭐 세제 완화라던가 뭔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엮이고 그러진 않죠. 나중에 혹시나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게 엮여도 별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저임금 있고 뭐 법인세 자치권 부여 뭐 이런 것도, 국민연금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쪽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으로 엮일 만한 테마를 형성할 만한 이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저는 좀 배제를 하고 주식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국힘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국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말고서는 거의 이재명 정책주랑 거의 엮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오늘 10대 정책 이렇게 해서 좀 나왔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왔는데 하나씩 좀 보면서 시장에서 이런 테마들은 뒤에도 부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 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 자, 키워드에 일단은 AI는 제가 안 빠질 수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AI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퓨리오사 AI,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테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K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랑 엮이는 내용은 아니니까 패스하고, 3번은 가계,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겠다. 그 다음에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통해서 내수 경제를 살리고, 그럼 지원에 대해서 무엇으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전부터 키워드가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얼마 전이 아니라 SNS에 이제 이런 내용도 뉴스로 있습니다. 이재명 지역화폐 챌린지 개시, 내수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딱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서 내수 경제위기 극복, 키워드가 엮이죠. 즉 지원은 나중에 지역화폐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권 해가지고 요 키워드들, 지역화폐, 상품권 3번. 자, 그리고 4번은 외교안보 강국.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돈으로 좀 엮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넘어가서 생각하면은 한반도 평화, 우리나라의 이제 평화를 찾으려면은 북한이랑 뭐 어떻게 돼야죠. 북한이 아예 뒤집히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뭐 친밀하게 좀 지내던가인데, 북한이 중요한 거는 올 초였나요?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다, 다시는 합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또 정권 따라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거는 북한, 과연 저는 북한은 뭐 예전부터 좀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해요. 북한이랑 엮여가지고 득될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협상 이런 게 이어질지. 근데 이제 대부분이 협상이라는 내용 아래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퍼주는 부분이기는 해요. 북한한테 협상,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은 기억해둘 키워드들이 보통 그거입니다. 대북 대화가 시작된다 하면은 식량 지원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테마성에서 북한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강산,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성공단 폭파도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예전에 이런 애들이 우선적으로 부각이 되고, 뒤에 뭐 이제 철도부터 해가지고 뭐 토목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 국민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의료 AI 키워드들, 뭐 비대면 진료 이런 애들이 있겠죠. 뭐 토마토 시스템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셀바스 헬스케어 등등 그런 기억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들,
그 다음에 6번은 세종행정수도 이전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전 키워드 기억을 해두면 되고, 자 7번은 뭐 일자리 노동 요거인데 이것도 그렇게 좀 부각이 되는 케이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생활안정, 이거는 느낌상 요쪽이랑 3번이랑 거의 엮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테마성보다는. 그리고서 9번으로 넘어가면은 저출생, 고령화 위기.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저출산이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저만 하더라도 와닿지는 않거든요. 솔직하게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뭐 시대의 변화도 있을 거고 먹고 살기 퍽퍽해서 이제 애 낳는 게 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좀 세상이 누릴 게 꽤 많거든요. 누릴 게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애를 키우면은 또 분명히 희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분명히 좀 삶의 사이클의 변화 이런 것도 좀 엮여 있지 않나 싶은데, 저출산이라는 게 딱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하기는 해요. 중국만 보더라도 원래 저 조금 이전만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막 제한이 있었잖아요. 자녀 애 낳는 거를 숫자 제한을 둘 정도로 갔다가 너무 뭐 쫙 했다가 이번에 풀었죠. 푸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세계적으로 저출산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키워드는 뭐 우리나라에서 항상 테마에서 좀 부각되는 그런 키워드였고,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탈탄소화 플러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그래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제 전력 충당이 안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유럽 국가들 대부분 국가를 보면 알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이제 원전도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고, 뭐 요거 정권이 어디가 들어설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키워드들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저탄소, 뭐 제로탄소 이런 것들과 신재생 에너지가 메인 정책이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민주당 10대 공약이고, 여기다가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 GTX 뭐 정도 빼고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빠져요. 혹은 이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랑 이제 북핵을 이기는 힘, 국가안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에 좀 힘이 실릴 수는 있겠죠. 반대로 대북주에는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자 그래서 정리한 키워드가 딱 이거예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퓨리오사 AI, 그 다음에 AI 컨텐츠 웹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책주를 봤을 때 AI 쪽 오늘 소프트웨어가 크라우드웍스, 이스트에이드, 마음 AI 요 애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뭐 차트에서 특이점이 그렇게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너무 분봉해서 계속 좀 난리부르스 치는 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구간에 들어오고 하면 계속 버티면서 좀 시세를 줬었고, 크라우드웍스는 쭈쭈쭈쭈 하면서 얘가 이제 요 쌍봉 구간이기는 한데 요 자리를 또 돌파시키는지, 그리고서 퓨리오사 AI로 4x4가 지금 전고점을 좀 또 트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세는 상당히 세죠. 날마다 윗꼬리는 심해요. 근데 저점은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대금이 좀 붙습니다. 그리고서 엑스페릭스, DSC 인베, TS 인베가 있고,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 유라클, 코나이, 웹캐시, 그 다음에 세종시 이전은 계룡건설, 그 다음에 혹은 뭐 개헌 이런 거 나오면 유라테크, 대준산업 성신양해 등이 있어요. 그리고서 뭐 쭉쭉쭉 대북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은 뭐 나중에 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번 키워드에서 뭐 공식적으로 10대 공약에 딱 해가지고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고속도로 요거는 변압 전선은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송배전을 통해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명전기 대원전선 시리즈, 그리고 오늘 태양광이 미국, 중국 관세 협상 그것 때문에 좀 힘 빠진 것도 있는데,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SDM 대명에너지 하나솔루션 시리즈, 그리고서 웹툰 컨텐츠는 미스터 블루, 얘도 지금 이렇게 저점은 계속 좀 좋은 추세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랑 핑거 스토리, 네, 풍력은 유니슨,
그 다음에 우원개발이랑 특수건설이 오늘 아마도 그쪽인 것 같아요. 요 GTX 키워드가 쟤네들이거든요. GTX 연결되는 나라 해가지고 전국 5대 광역권 요것 때문에 좀 엮였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김문수 관련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출산이 어디였냐, 에르코스 얘도 21선 최근에 쫄쫄쫄 타다가 오늘 이제 좀 슈팅을 만들어줬죠. 대금을 좀 붙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키워드도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앞에 3만원 넘기나 이거랑 이제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중심으로 요 안에 계속 반등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일자리는 좀 패스하고, 탄소 포집 저탄소 요쪽은 에코바이오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에코아이는 오늘 이제 단기가열 좀 진행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 요 정도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의료 AI, 비대면 진료 이런 쪽은 이제 토마토 시스템 얘랑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이런 애들이 있죠. 토마토 시스템이 끼는 좀 좋은 편인데 저는 얘를 매매를 거의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손이 잘 안 가서. 얘랑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바스 AI, 그리고 인성정보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아이고 뒤에 뭐가 나왔네,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로 쭉쭉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런 공약들 미리미리 조금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는 영상이었고, 요게 나중에 토론회 같은 거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차트들이 대부분 이런 느낌이죠. 해가지고 앞에 시세 주고 조정해서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정고점을 돌파한 케이스보다 정고점 주변 해가지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즉 이제는 대의 관점으로는 정고점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고 더 치고 나가냐, 아니면 여기서 쌍목 맞고 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다 좀 엮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차후 토론회 같은 것도 이번 주 일요일에도 토론회 있죠. 해가지고 이런 대선 첫 TV 토론, 이런 토론 같은 거나 혹은 장중에 뉴스 언급 등을 통해서 탁 튀면은 뭐 좀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 테마가 이제 6월 3일 한 달이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해서 계속 무조건 움직일 거다라고 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난이도 좀 하이리스크까지는 아니어도 정책 리스크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할 거면은. 그래서 이미 앞에 구간에서 시세를 줬고 뒤에 기술적인 반등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가지고 내가 뭐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정하는 건 이제 자신의 선택인데, 최소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두고 차후에 뭐 토론 이런 것들 기대감 통해가지고 이번 토론의 뭐 주제가 뭐다, 그러면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 후보들이 각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세력들이 또 시세를 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좀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여기서 어떤 정책들은 그 정권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그 뒤에 부각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